유엔에서도 일을 하셨나요? 뭔가 더 포스 있고 미사일 쏘고 선보고 있나요? 군인이라는 생각보다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드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문가의 삶을 취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률사무소 다반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지민 변호사입니다. 죄송한데 촬영 네. 전에 어디 선보고 있나요? 손 아니고 의뢰인이랑 미팅하고 오는 길입니다. 옷이 화려하신 변호사님. 항상 화려하게 입는 건 아닌데 오늘 날도 좋고 해가지고 재판 갈 때는 올 블랙으로 입습니다. 의뢰인 만나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의뢰인 만나고 오셨어요? 대여금 관련된 의뢰인이었습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면 돈 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빌려주고 안 갚는 사람들. 금전이 필요해가지고 차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변제기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돈을 갚으라고 계속 연락을 해도 연락 두절 이럴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 않나. 여기 저희 일하는 변호사님들 방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제 방이고요. 여기 커피랑 마시는 탕비실 같은데 의뢰인분들 오면 쓰는 저희 회의실입니다. 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축하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화분이 좀 많아요. 제 방에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몇 개는 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분은 누구시죠? 한 친구인데 이렇게 캐치프레이징을 해가지고 저를 몰래 사모하고 있었나? 여기 표창장이 있네요. 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받은 표창장이에요. 군 복무를 하셨어요? 한 5년 하고 나왔어요. 장교를 임관해가지고 네. 군 법무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 법무관이면은 네. 군대에서 이제 변호사 활동하시고 뭐 군에서도 그러니까 관할이란 게 있는데 군인의 경우에는 관할이 군사법원이에요. 군 안에서 변호사 역할, 판사 역할, 검사 역할, 기타 자문 모든 거를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적인 사건에 대한 자문을. 그렇죠. 군인과 관련된 일들. 그러면은 변호사가 되신 다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변호사 자격을 따고 제가 자원에서 들어간 거예요. 의원님 딱 보셨을 때 네. 굉장히 군대랑은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군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저희가 군대에 들어가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군인이에요. 군무원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반항도 하고 이랬는데 한 2년 넘어가면서 애정이 많이 생겼어요. 군 조직에 대해서. 군대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좀 다양하고 쇼킹한 사건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다양하고 쇼킹한 사건은 정말 많긴 했는데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중간간 사건이 있었어요. 중간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강간에 준하다의 의미가 아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을 경우에 강간 행위가 일어나면은 중간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제가 국선 변호를 하던 시절이어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럼 24시간 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가지고 구속을 시킬지 말지를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인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검사가 영장을 올리는 이유는 거의 90%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는 사건인데 제가 그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의 요건을 잘 써가지고 영장을 불어뜨렸습니다. 영장을 불어뜨린다는 말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구속 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판사님께서 영장 기각한다고 했을 때 검사님이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부러뜨리냐고. 그런 사건? 이거 제가 잘 싸워드린 거긴 한데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이거랑 별개로 좀 도덕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우리가 상간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 형법상 상간모욕이 되면은 모욕죄라는 거는 일반 형법에 있는 거고 대면에서 모욕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아니에요. 뭐 제가 PD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바로 대면하지 않은 모욕죄가 아닌데 군 형법은 일반 형법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하극상인 건가요? 그렇죠. 하극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담당했던 분이 그 당시에도 국선 변호였는데 어린 친구였어요. 사병으로 온. 근데 정말 그럴 의도도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민간에 나가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죄가 안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범죄 사실이었어요. 사실관계가.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싸워준 거는 별개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이 뭐 6개월, 형이 뭐 1년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고
판사님께서 너 형 6개월 들어가서 살아 이런 선고를 유예시켜 준다는 거예요. 죄는 죄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워낙 많이 잘 싸워주다 보니까 사실 제가 국선 변호인을 이 정도로 기대한 적이 없는데 변호사님처럼 계속 얘기해주고 다른 법무관들이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도 그냥 자백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녁이 얼마 안 남은 친구여서 민간에 가서 항소하더라도 저한테 변호인으로서 활동해 주시면 안 되겠냐, 수임하고 싶다고 말씀을 그 사병이 해주셨는데 제가 법무관 신분이어서 공무원이라서 수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대신 나보다 더 훌륭한 국선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가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아니면 저는 안 하겠다고 항소를 안 했는데 그게 사실 쇼킹한 것보다는 저는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분이 네. 사병 네. 신분으로서 네. 뒷담화를 한 건가요? 네, 그렇죠. 뒷담화를 했다고 이게 네. 재판까지 가는. 네. 군 형법에 포함이 되는 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에 대해서 가중처벌되는 거는 맞아요. 그건 법 조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죄가 아니라 아까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 성폭력에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가중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법상 똑같이 처벌이 들어가는데 군인에게 불이익이 하나 더 있다면 징계예요. 징계는 법은 아닌데 엄청 군인에게 중요한 인사제도고 군인은 계급이 중요한데 징계를 받으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진급이 거의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군인 신분에 혹시 그런 일에 휘말리는 게 안 좋죠. 정말 네.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 약간 식물원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던 이 꽃들, 화분들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뭐 주시는데 정중히 사안합니다를 할 수도 없고 막 집에 갖다 놓고 그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면서 봤는데 네, 여기 네. 그 서초구에 네. 변호사 사무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를 굳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의뢰인분을 만나느라고 의상이 조금 변호사 같지 않을 수 있으나 여기 배지 보이시죠? 배지를 보기 전까지 믿지 이래도 못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서 여기가 전국 빌딩이거든요. 법원 바로 밑에 빌딩이고 제일 오래된 건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전통과 이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께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 피디님도 오실 때 보셨을 텐데 바로 법원이에요. 서초 네, 중앙법원이 우중앙법원, 좌검찰청 이 전기를 받아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경쟁자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경쟁자는 제가 크게 걱정하는 부분, 뭐 걱정을 안 한다면 거짓말이지만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드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군대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도 혹시 뭐 군대 사건을 할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군대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고 군대에서 표창장도 많이 받고 법무관리관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저희 업계에서 군대에서는 대빵이에요. 그게 뭐 나가서 아쉽다 이런 식으로 다 해주셔서 군사건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개업하기 전부터 그냥 일반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드리고 있고 뭐 군사건은 당연히 제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를 가장 절박하신 분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할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은 형사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성범죄 쪽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법을 다루는 일이 네. 분쟁이라는 게 네.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기분이 안 네. 좋은 일이잖아요. 네. 분쟁이라는 게. 네. 근데 변호사님은 네.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이제 밝은 캐릭터셨는데 아, 어쩌다가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으셨는지. 제가 대학교 다니던 때 집에 어려움이 한 번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그 전까지는 법에 관심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어려움이 생기시면서 변호사분들을 찾아다니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모르니까 힘들기도 하고 가족이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 도와주는 분들이 많다고 어릴 때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러면은 내가 한번 법을 배워서 도와줘 보자.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때 부모님이 이제 힘들어서 뭐 대여금 같이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드신 분들이 많고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내가 해봐서 남을 도와주는 게 되게 보람찬 일일 거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되셨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또 이제 군대에서 아. 일을 해야겠다. 사실 네. 여성분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굉장히 체력이 좋고 운동을 잘해서 어릴 때도 경찰이 꿈이었었어요. 경찰, 스파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법조인이 되고도 경찰 변호사가 돼볼까 하는데
그때 군대에서도 법무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조인을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군대의 경우에는 체력이 중요해서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가보자고, 군대가 뭔가 더 포스 있고 막 미사일 쏘고 스텔스 날라다니고 네. 막 전투하고 이러니까. 그럼 실제로 네. 입대하시고 나서도 네. 좀 고강도 훈련도 하고 그래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장교 훈련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행군도 완전 네. 군장하고 여자들 다 막 못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남자 동기들이 이거 못 들어, 누나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 하다가 다 하고 나니까 인정해줬어요. 전우로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분들이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간 전사 재질? 남을 도와주면은 이렇게 삶의 의욕이, 그 밝음이 더 올라가는, 오늘도 의상을 이렇게 입은 게 검게 입고 오려 그랬는데 대여금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데 또 우울하게, 어차피 저는 좋은 이야기 해드리러 간 거거든요. 이거 확실히 계약서 있고 내가 이거 받아줄 수 있다 하러 가는 건데, 우울한 거보다 조금 밝게 기분 좋게 가시라고 파란색으로 갔던 거여서,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군대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제 경찰이나 네, 맞아요. 뭔가 강한 거에 대한 동경이 네. 강해지고 싶은 동경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운동도 막 근력 운동 좋아하고. 군대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법률 맞는 전문가. 것 같습니다. 그냥 판사 역할도 있고 검사 역할도 있고, 뭐 우리 업계에서 말하자면 사내 변호사? 사내 변호사는 이제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이런 거 해주는데, 군대가 굉장히 단가가 세요. 무기도 그렇고, 저는 의료 쪽에 있었지만 의료 장비도 센데 국가의 세금으로 올라오고, 국가 뭐 조달 장터라고 해서 국가 계약에 관한 것도 다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요. 굉장히 역할이 많습니다. 유엔에서도 일을 하셨나요? 아, 그거 아니고 의무사 있을 때 유엔 여성 인권 단체에서 뭐 국방부 소속 대표 이런 걸로 오라고 했는데, 의무사령부 법무실장이기도 해서 갔다 온 거예요. 각 나라에서는 굉장히 리스펙되는 여성 리더들이 와가지고 기후변화, 뭐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올리는지 이런 거를 같이 인턴십처럼 했던 자리입니다. 국가대표로 가신 거네요. 아, 국가대표, 그저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제가 찍은 영상이 조금이라도 뭐 법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경험한 게 많이 있는 것만큼 저 자체는 자그마한 존재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저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변호사라서 그런 거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